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화면을 어, 하면 여기까지가 아까 이제 시작할까요? 네. 화면 보시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안개와 서리 시리즈에 있지 않나 싶은데요. 다시 그 광우 작품으로 돌아오면 왜 이런 작품들을 이제 그릴까 하는 이야기 했었죠. 그리고 김인규 풍경 고쳐 그리기 재개발적 보니까 이상하게 그림 그리고 싶어서 사진에 그림을 더하는 사진 드로잉을 시도했죠. 안개 소리 내리는 재개발 공터의 풍경, 비현실적인 분위기 만들기 위해서 흑백 사진으로 거의 가깝게 만들고 아까 노란색만 살렸다 그랬었잖아요. 그럼 이제 비현실적인 풍경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생각, 욕망을 표현하는 것. 와, 여기 이 그림을 이제 서울 산경이라 해가지고 많이 그렸어요. 최근의 그림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강원구 작품 중에 이제 서울 산경이라는 게 있어요. 서울 산경일 거예요. 이거 보면은 참 이렇게 좋게 보면 괜찮은데 정말 성의 없이 그림 그리는 것 같죠? 네? 그냥 산 하나 이렇게 쫙 해놓고 뭐 소나무도 제대로 안 나오고 돌도 그렇고 하늘 뭐 하는데 하늘에다가 물감으로 찍 해가지고 흘러내리는 그림 서울 그림입니다. 제목은 그림 구름. 예. 그것도 구름이고요. 네, 구름이요. 이건 또 이제 동양의 그 저기 족자 패턴이잖아요. 거기다가 또 여기 보면은 좀 만화적인 걸 그려놨죠. 그렇죠. 이것도 그렇고요. 자, 좋아하는 술도 한 병. 안주 여기 하나 그려놓고. 화분도 그리고 새도 하나. 네. 달마도 그리고 손도 그리고. 이건 또 뭐야? 산불인가요? 연기. 난 이게 뭘 말하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네. 이제 이 정도 되면은 굉장히 그렇죠. 아크릴이라고 하는 물감 자체가 물을 이용해 가지고 농도를 조절해요. 물 많이 타면 수차 느낌이 나요. 그래서 아크릴에 물 많이 넣고 이렇게 붙이라면은 이제 물감 위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거죠. 그 느낌들을 그대로 살린 거지. 여기 아까 김인규 붓질하는 거 비슷하죠? 옆으로 쫙. 아주 참 미스테리죠. 바위 위에다가 딱. 근데 이제 뭐 이 작가는 자기가 좋아하니까 하겠지만 저는 좀 장난스러워가지고 장난스러움을 의도했겠죠.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이건 보면은 정말 지나치다 싶어요. 제목이 녹색 연구예요. 녹색 연구인데 녹색에다가 물감 칠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제 위에서 있고 빨간 선체 긋고요. 여기 물감 흐르죠. 전 부분 색칠을 한 거예요. 그 나뭇잎에 그것들을. 여기 이것도 그렇죠. 여기는 뭔가 여기도 다 색칠해 준 거예요. 이야, 화상적이네요. 노란 우산과
이 순간에는 좀 저는 이제 야, 장난이 좀 심하다. 왜냐하면 이제 저도 가끔 이런 사진 만들어 보거든요. 물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이건 작품으로서는 쓸모가 없으니까 하면 안 돼. 그걸 안 해요. 근데 사진을 처음 배운 사람들이 포토샵을 딱 배우는 순간에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건 다 지우고 저 하나 보여줄 거예요. 이런 것이 가능해져요. 뭐가 가능해지냐면 이거 또 내 블로그 이 스페인인가? 그러네. 스페인의 이 여자를 보세요. 이 여자 봐요. 제가 이제 거기서 스페인에서 직접 이제 찍은 사진인데 너무나 이게 크구나. 이게 다른 걸 다 흑백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유일하게 이 빨간 부분만 색을 진하게 해가지고 아주 입술과 이렇게 장미만 돋보이게. 근데 뭐 이렇게 장난을 친 거지. 이게 이렇게 했다 해서 막 굉장히 훌륭한 뭐 분위기를 내고 그런 거 아닌데 우리 강원구 작가는 아주 딱 대담하게 이렇게 색깔을 나머지는 다 회색으로 보내버리고 녹색만 연구하니까 녹색에 살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도들도 하는구나. 이제 얘기는 또 그렇죠? 네. 또 인형을 하나 올리고 이번에는 이제 옆줄 쫙 가는데 어떻습니까? 이 측면에서 나오기도 하고 위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물감 칠하면 흘러가게 하고 좀 비현실적으로 만드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아까 뭐 그런 색감만 채도만 교체하는 걸 좀 장난스럽게 하고 이런 작품들은 나름대로의 강원구 작가의 어떤 독특한 어법으로 사진을 회화를 결합시키는 어떤 하나의 독특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재밌죠? 이게 이제 여러 개의 사진을 또 합친 거죠. 그리고 또 여기 저기 김인규 그림처럼 쫙 그렇게 가요. 이건 아까 장난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까지가 이제 녹색. 여기는 이제 물감칠을 하니까 초록물이 쫙 흘러가고. 이제 이건 이제 광희를 다시 돌아가면은 이제 미키네 집 시리즈가 있어요. 작품들은 굉장히 많은데 여기 미키네 저 인형이죠. 이걸 소품을 가지고 이제 재개발지역에 가서 놓고 찍는 거죠. 소품 인형에서 찍으면 재밌죠, 이야기가.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여기는 밑에는 뭐예요? 다 폐가가 돼가지고 부서져 있는데 짱뚱하게 그것도 아주 막 색감도 화려한 아주 엄청난 대비죠. 이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아름다움이죠.
인형으로만 존재하는 그 인형의 집으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걸 이제 그렇게 생각했죠. 이런 상황에서 작가의 욕망을 대변하는 소품이 미키네 집이다. 그러니까 그런 욕망과 이 폐가가 아주 대비되면서 훨씬 더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효과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폐가가 된 계단에다가 또 미키네 집을 이렇게 올려놓고 사진 찍고 이런 시리즈를 찍어보니까 재밌어서 계속 이제 또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2005년에서 6년도입니다. 이렇게 폐가를 다니고 전국을 다니다 보면 농촌 지역에 그 폐가된 집들 집에 가면은 사람은 없고 살림도 다 뺐으니까 텅 빈 집에 벽이 있지 않을까요? 그럼 그 벽을 보고 아니면 공장 같은데 아니면 아파트 같은데 가면 그 빈 벽들을 보면서 이제 생각이 많이 들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여기 살았을 텐데 또 아니면 담벼락 보면 그냥 담벼락을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장난을 치는 거죠. 빈 집에 가가지고 이제 이걸 여기서 봐야 되겠죠. 언더프린트라고 해서 이제 그 돈으로 말하자면 돈의 바탕에 그 그려진 그림을 언더프린트를 하는데 언더프린트 시리즈로 이제 이런 그림들을 많이 했었죠. 이 감옥이고요. 네. 토끼 밑에 그렸죠. 이야, 게시판입니다. 게시판 찍어가지고 여기다가 뭘 그렸어요? 개를 그렸잖아요. 네. 네. 개를 그리는 거 좋은데 여기다가 꼭 또 뭘 해요? 물감 흐르게 하잖아요. 근데 김민규도 학교 다닐 때 등굣길 있잖아요. 등굣길이 학교 올라올 때 계단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계단을 두는 게 아니라 계단 그 벽돌 같은 데다 그림을 그려요. 애들이 올라오면서 그걸 보는 거죠. 그런 그림들뿐만 아니라 이제 학교 벽화잡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학교 교사 지면서 보시면 있는데 이건 아까 제가 봤던 그 고등어고요. 이게 이제 빈 공장 같은 데서 이렇게 고릴라 그린 거죠. 이게. 마치 고양이 가족들. 이번에는 있죠. 또 심해요. 이 폐가의 그 창에다가 고어의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옆에는 또 만화를 하나 또 주인공을 또 구경하듯이 보여주고. 네. 그러니까 한 40년 동안 이걸 한 거죠. 미술 선생님이셨어요? 미술 선생님이셨어요? 네, 미술 선생님도 좀 했을 거예요. 강의는. 네, 강의는 했는데 이제 자기 목표가 직업을 안 갖는 거 말하자면 그림만 그리는 거 뭐 이런 거 했었기 때문에 이제 뭐 목욕탕 사진 찍고 목욕탕 벽면에 구름을 하나 이렇게 그려놓는 뭐 충돌하기도 하고 상상을 갖다가 더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이 벽면에 이제 지금 그릇들 쭉 이건 그림자 벽면에 그림자들 많이 있잖아요. 찍고 매달려 있는 아이들의 그림. 언뜻 보면은 이 매달려 있는 그림들이 이중섭 그림하고 비슷해요. 이중섭도 이렇게 이제 자식들 이렇게 은지화에다가 막 이렇게 그리고 그랬잖아요. 보면은 형태가 이런 것들이 많죠. 새들도 그렇고. 이건 이제 발상이 그림을 보내고 저렇게 해야겠다는 발상이 되게 좀 컸던 그러니까 사진을 찍어가지고요. 이제 출력을 하죠. 처음에는 이제 출력을 다른 데서 해왔고 이제 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린터기 하나 사고 이런 거 하려면은 이제 최소한 우리 공간이 커야죠. 그 벽면에다 쫙 대형 사진 걸어놓고
쳐다보는 거죠. 쳐다보고 그냥 지나다가 갑자기 이런 거 너무 재밌겠는데 하면 그때 다 하는 거예요. 그럼 떠오르는 거 뭐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벽면에다 의자도 그려놓고 뭐 화분도 넣고 뭔가 좀 너무 근데 깔끔해. 그러니까 붓질 한번 쫙 해갖고 또 흘러내리게 하고 그렇죠. 프라이팬 징그럽죠. 여기 그 물 내려오는 데 밑에 뿌옇게 된 거에다가 또 해골 그려놓고 제목이 해골이에요. 두개골. 창고 문에다가 무 그려놓고 뭉크 그림 또 그려놓고 절규하는 참 이건 바나나가 이 정도 되면 있죠. 이제 자식들한테 도움을 받는 거예요. 아들 불러가지고 야 이거 하나 그려줘. 그러면 애가 그리기도 하고 자기가 또 찍고. 그래서 저번에 뭐 하여튼 창고 세일을 한번 하더라고요. 아주 막 작품 10만 원, 15만 원, 비싼 거 50만 원 해가지고 갖고 있는 걸 막 다 전시를 해가지고 서울 시내에서 대량 박연 세일을 한번 하더라고요. 여기 이제 배추, 빵, 오는 손님 누구인가 살펴보자. 간첩, 타자, 이것도 재밌죠. 원피스 걸음 매달리는 거. 아저씨 만화 주인공들. 예. 그렇죠. 빨래, 이렇게 이불들 걸어놓은 거. 이게 또 오들투들한 저기 그 벽면이잖아요. 그러면 바닥에 뭐 자전거. 근데 하여튼 그 질감이 또 박수근 그림의 그 네, 나무 맞아요. 질감 네. 그런 느낌이 쫙 오죠. 네. 이건 유명한 또 그 눈물 흘리는 거 유명한 회화죠. 감이 가지군요. 이야 참. 와우. 여기 와서 보니까 이게 여기서 일했던 사람들이 정식으로 못 먹었을까? 맞아, 짜장면 먹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에 짜장면 그린 거지. 그리고 거기다 또 계란을 또 하시는 게 특이하죠. 새도 그리고. 아까 했던 이제 고릴라에서 이제 코끼리도 그리고 고풀소도 그리고. 여기 창문에 그 그림이 있는데 그림이 이게 쿠르베의 그 드로잉이에요. 연필 드로잉을 또 거기다가 또 그리고 제목이 쿠르베. 이거 아들이 그려줬나? 그려주면서 이제 야 너 작품 팔리면 내가 10% 줄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진에다가 이제 이렇게 장난치는 그런 일들을 했었죠. 그런 거는 작업하는 게 즐거울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돈이 되는 거죠. 돈이 돼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면 일 못해요. 왜 먹고 살아야죠. 저런 것들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많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전시하고 좀 이렇게知名도를 가지면 네. 작품성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사지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 현실은 부정의 대상이고 누군가 만들어오는 매트릭스가 있고 그런 현실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면 뭔가 균열이 생기고 그 세계가 바로 상징계예요. 이게 상징계라고 하는 것은 만족스러웠는데 엄마하고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버지 세계 들어올 때부터 뭔가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요구하게 되죠. 아버지 세계 상징계에 들어오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내 욕망으로 사는 게 아니라 타인의 욕망으로 사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게 되죠. 이게 바로 이제 매트릭스에 대한 의욕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전시를 또 해요. 김민규 선생이 지금 장항이 차는데 페이스북으로 또 이런 걸 보냈어요. 이런 게 이제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진하고 글이 왔어요. 글이 와서 제가 봤는데
여기 보니까 제가 글을 쭉 다 읽을 수는 없고 그림을 그리면서 어머니와 분리되기 이전을 더듬고 있는지 몰랐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전무덤을 더듬던 그 시절을 말이다. 그러니까 어머니 시절을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매트릭스로 들어오기 전에, 상징계로 들어오기 전에 정말 모든 걸 충족시켰던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어떤 그 세계처럼. 그게 이제 바로 이거죠. 그래서 그 상징계에 들어오면은 상징계의 언어를 배워야 되잖아요. 말을 배우고. 처음에는 말을 안 배웠을 때는 몰랐는데 말을 배우면서는 이제 상징계의 가치를 다 배워야 돼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의 세계를 가려면은 상징계 배운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야죠. 이렇게 지워야 돼요.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됩니까? 배워 알게 된 것들을 가능한 지워 나가며 거기에 풍경이 남았다. 이 풍경입니다. 이 풍경도 구체적인 대상이 없어. 구체적으로 그리지 않았어. 뭉뚱그려갖고 그려져 있어. 뭔가 약간 언급법이 있긴 하지만 좀 약간 비현실적이에요. 이게 지금 그림이에요. 제목도 붙여놨어요. 누가 살길래. 산 넘어 남초래를 누가 살길래. 거기에 어머니가 사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그리워하는 그 어머니의 품과 같은 그게 사는 거죠. 이걸 락캉이 말하는 그 세계로 그 심리학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실제계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뭐예요? 상징계예요. 그 상징계에서는 항시 이제 욕구불만이죠. 신경질 환자가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걸 갖다가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막 욕구불만인데 이번에 내가 좋은 노트북을 하나 사면은 뭔가 내 욕망이 해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거기에다가 뭔가를 막 투자를 해요. 환상을 갖는 거죠. 근데 사놓고 보니까 며칠 지나니까 살 때는 뭔가 좀 다 가진 것 같았는데 지나면 어떻게 돼요?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뭔가 나한테 특별한 의미를 주고자 해요. 말하자면 이제 연애할 때는 그 전에는 평범한 사람도 나하고 연애하고 결혼하면 특별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세계가 상상계예요. 이걸 설정해 놓고 세계를 계속 설명하고 세계를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두 작품을 감상하는데 그런 고리로 설명을 드렸고 실제계에서 상징계로 넘어오면서 빠뜨렸던 것들 때문에 욕망하게 되고 그 욕망의 세계를 사진이나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상징계에서 있죠. 실제계를 겸허하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징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면 위험해지겠죠.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상징계에서는 일부 일처제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느 날 딱 바람을 피운다든지 아주 잘 사는 사람이 막 갑자기 바람을 피우면서 집안을 파손냈는데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여자한테 올인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거죠. 그러면서 즐기는 그 즐거움. 이걸 이제 락캉은 주의상스라고 그래요. 근데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 황동규의 시의 그 풍장이라는 시 30편에 보면 사마귀가 이제 성교를 하면서 암컷에 먹혀 들어가요. 죽음을 각오하고 그걸 즐기는 거지. 그걸 이제 락캉이 주의상스라고 하는데 현실로서는 그게 정신적인 자살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있죠. 그림으로 표현하는 건 현실에서는 위험하지만 그림으로 가는 건 자유롭지 않느냐. 저 생각이 그래요.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철학적으로는 현실과 실제계, 상징계하고 실제계를 계속 나누는 이런 방식은 좀 위험하다. 왜냐? 현실을 자꾸만 부정하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현실 부정하는 패턴들이 굉장히 위험할 때가 많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너는 죄를 지었어. 하나님한테 죄를 그 이제 사해 주지 못하면 너는 천당을 못 가. 태어날 때부터 너는 생로병사의 또 고통을 갖고 태어나.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야 돼. 뭐 이런 식의 패턴들이 아니면 플라톤은 현실은 이데아의 모방이야. 이거 가짜야. 이데아는 따로 있어. 따로 있는 자리에 신이 있어. 하나님이야. 이게 서양이었어. 지금까지. 근데 그 자리에 또 현실은 상징계고 정말 또 좋은 실제계가 있어. 이게 좀 위험한 사고방식이 아닐까요? 라고 하는 게 마지막 저 문제제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매트릭스라는 영화 속에서 그 배신자가 있죠. 배신자가 나는 이 상징계 속에서 매트릭스 속에서 가짜의 빵을 먹더라도 나는 그게 더 행복해. 가짜일지라도. 그냥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의 그 삶의 패턴은 오히려 그 배신자가 생각하는 것이 삶의 패턴이다. 내일모레 죽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걸 추구하면서 사는 게 인간의 삶의 방식이 아니냐. 거기 더 인간적인 게 아니냐. 그러니까 신이 인간을 갖다 불허한 게 아니냐. 매트릭스에서도 처음에 프로그램자가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것을 다 줬대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거기서 살더니 다 죽더래요. 그래서 1990년 뉴욕을 상정해놓고 뭔가 좀 결핍을 주니까 인간들이 막 그걸 챙기기 위해서 결핍을 보충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뭔가 현실은 좀 뭐 꼭 부정돼야 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비록 그것이 허무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허무를 극복하는 것이 또 하나의 그 방법일 수도 있다. 인간은 그냥 허무를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사는 것이 인간이다. 저는 그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그림 정리하면서요. 이야기를 제가 그 마무리를 짓고요. 5분만 이번에 낸 작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 이제 바쁘셔가지고 작품들을 이제 내셨는데 제가 이제 그 아주 그 꽃들을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여준 사진들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들어가면 이제 판교해가지고 딱 사진 나올 때 대문 사진이 그냥 올리는 거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다 골고루 하기도 하지만 또 그 낸 숙제 중에서 또 좀 괜찮은 걸 이렇게 올립니다. 근데 하여튼 혜진님이 보내준 근데 제가 글을 이렇게 써놨어요. 좀 꽃이 위로한다고 하는데 위로하는 것 부분이 이제 결국 관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관계가 힘드니까 상대방이 기대하는 게 있고 의지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이 잘 만족이 안 되면 상대가 또 상처받기도 하고 내가 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멀어지고 싶잖아요. 그걸로부터. 그러면 제일 관계에서 상처 안 주는 게 자연이에요. 네. 꽃이 나한테 뭐 상처 안 주고 그러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관계를 안 맺을 수 없잖아요. 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냥 혼자 태어난 게 아니라 태양이라고 하는 엄청난 것하고 땅에 있는 그 영양분이랄까요, 뭐 이런 것들이 서로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질적이잖아요. 근데 그 것들을 관계 맺는데 애가 있는 거예요. 매개해 주는 게 애예요. 그러니까 관계의 산물이라는 거죠. 존재가. 그러니까 벗어날 수가 없죠. 좋은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꽃들이 아주 집중적이어서 굉장히 아웃포커스도 잘하고 색감들을 좀 잘 살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현자님한테 이제 응시하라고 사람도 좀 응시해서 눈에 멀어진 사람들도 관심 갖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이제 사진 보면은 핀이 좀 나간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찍어줘야 돼. 나중에 쓰려면. 좀 당겨서 찍으니까 얘가 바들바들 떨리니. 그러니까 그래서 삼각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대 쓰는 거지. 그냥 손으로 다 찍으면 무거운 삼각대를 왜 산에까지 가져와서 찍겠어요. 이렇게 하고 찍지. 이렇게 눌리는 순간에 핀이 나가거든요. 이걸 더 확대하면 더 그래요. 근데 가까이 찍으면 또 그러죠. 더 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삼각대와 그 아주 싸구려 삼각대를 하나, 핸드폰 삼각대를 사갖고 찍으면 이제 세워놓고 사진 찍는 애들 많듯이 그렇게 해서 좀 많이 찍죠. 아니면 이제 그 현조 씨 이제 카메라로 옮겨가는 것을 권합니다. 아니 근데 그걸로 찍는데 쟤는 좀 렌즈가 그런가 가까이 되면 이 셔터가 눌려요. 그건 너무 가까우면 거부해요. 그게 초점이 있어요. 안 되니까 예. 왜안 돼? 이러고 그냥 치워버리고. 근데 이제 그 망원 렌즈를 가지고 그때는 망원 렌즈 있을 거예요. 긴 거. 그러면은 당겨서 찍으면 돼요. 그러면은 좀 먼 거리에서도 좁혀갖고 프레임을 좁혀서 이렇게 보급만 찍을 수가 있지. 오케이. 그리고 그때는 이제 심도를 높여줘요. 이게 말하자면 이제 아웃포커스 시키는 게 아니라 수치를 높이면 눈이 작아지니까 이 옆에 있는 그 테두리까지도 디테일하게 잘 나오죠.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걸 똑같이 2.8 뭐 이렇게 해갖고 막 눈을 크게 뜨고 하면 초점 맞은 데만 잘 나오고 나머지 아웃포커스. 이제 이 앞에 사진처럼 그러니까 이런 사진이 돼버리니까 이게 다 아웃포커스 됐잖아요. 이것만 초점이 맞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그렇게 해놓으면 좀 그럴 필요가 있을 때도 있지만 잘 나오면 좋을 수도 있어. 이런 게 잘 나오면 정말 막 그 느낌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 진영님 같은 경우는 그 동안에 이제 의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가져갔다면 이제 의자와 이 꽃 관계를 이렇게 이제 맺으면서 관계를 맺으면 의미가 좀 달라지죠. 혼자 있을 때의 의자하고 꽃과 같이 있을 때 의자가 생기죠. 이게 뭐냐면 관계를 맺어야지 의미가 생겨요. 아까 꽃이 탄생도 그랬듯이.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관계가 딱 고정돼 있지 않아요. 이게 답이다. 이렇게 관계를 맺어야 된다. 모범이 없어요.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소통하면은 새로운 의미가 생기는 거죠. 소통하지 않으면 의미가 안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들은 이제 뭐 각자가 노력하면서 소통하고 그럴 때 이제 좋은 사진들이 되죠. 인간관계도 그런 것 같고. 그건 제가 이제 저도 잘 못하는 거니까 군자처럼 말하고 싶지는 않고. 그렇죠. 이 전체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변화를 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전에 사진들이 주로 이런 거였는데 여기에 이제 꽃을 이제 같이 여기는 이제 소멸돼가는 낡은 이제 의자와 이렇게 꽃 살아있는 꽃 이것들을 좀 관계도 이렇게 그렇죠. 이 의자도 굉장히 재밌어. 누군가 주인공이 좀 사라지는데 또 막 그 화상적으로 이렇게 또 벽화가 또 그림이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그림 사진 잘 찍는 것 같아. 왜냐하면 이걸 나 같으면 그 정면으로 많이 찍으려고 할 텐데, 왜냐하면 좀 불필요한 부분은 좀 빼려고 그러고, 그런데 이렇게 쭉 좀 원근감 있게 의자가 배열돼 있고, 이렇게 또 강물도 쫙 흘러가고. 그림들도 좀 동화적이고 좀 비현실적이면서 재미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엮어 나가는 것도 좋겠다. 사라지면은 사람들이 뭐 기다리다가 안 오고 좀 사라지면 사람들이 그런데요. 의자 찍으러 갔냐고. 의자 찍으러 갔나 보다. 뭐 그런데 집중점이 있어야지 이제 결과물이 나오는 거지.
앞으로 이제 한 뭐 5년, 10년 이렇게 계속 찍고 의자만 찍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찍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항시 이야기했듯이 의자 폴더가 있고 또 다른 것도 있으면서 더해지면 이제 광고 같은 사진 나오는 거죠. 그렇죠. 화실 풍경을 계속 찍어주고 있으십니다. 덕근님. 제출할 게 없어가지고. 네. 딱 보면 알죠. 서둘러서 보내셨군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괜찮은 거 딱 해가지고. 네. 집은 별거 아닌데 예쁜 사진만 모아두니까 네. 머릿속에 어떤 그 현실과 다른 이미지를 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이따 얘기 갑니다. 네. 오늘 만나기로 했어요. 여기를 가서. 이건 참 사진 수도하는 사람 같아요. 과거의 모습이 글을 쓰더라고요. 그래요? 선생님? 그렇죠. 당시 제가 이제 주문할 때 오덕후님 저기 누님한테는 한 시리즈만 보내라. 종합판 보내지 말고 왜 이것만 3장 보내도 되고 아니면 이런 분위기로 그러니까 이제 채워야 되니까. 그것도 중요하죠. 5장 채우기 고르기도 힘들고. 5장만. 그게 이거- 이게 막상 보내려고 댓글도 있었군요. 저 댓글 못 봤어요. 댓글도 있어요. 멋진 사진입니다. 고맙네요. 근데 다른 건 없네요. 아무튼 근데 다음 달 봐야죠. 네. 근데 진짜 사진이 이게 좀 시간을 여유를 갖고 이렇게 좀 전부 응시를 해면 그게 뭐 이렇게 보이는데 막 이제 급하니까 찍으려면 그렇죠. 그게 눈에 안 띄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자꾸만 머릿속에 좀 그런 걸 남겨두고 있으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게 좀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발걸음을 멈추기가 어려운 게 이제 일상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언젠가 따로 시간을 내야죠. 이렇게 잡초 뽑듯이 나도 이제 사진 찍는 시간을 좀 내야죠. 그래야지 진도가 나아죠.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다가 네. 이제 그냥 이것만 들고 가지 뭐 작정을 하고 가니까 그리고 핸드폰 들고 가다가 제가 내가 혼자서 이제 바들바들 떨면서 찍어요. 그러고 쫙 앞에 가 있어. 그럼 찍고 또팍 뛰어가. 또 이제 혼자서 각자 이제 돌아다니면서 찍는데 예. 그게 이제 다른 볼일 보러 가면서 찍는 거랑 이게 좀 작정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쉽네요. 카메라 들고 사진 찍으러 가자고.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으러 나가는 경우 아무튼 이제 계속 관심을 갖고 있으면 기회가 생기고 저희는 동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제일 불편하죠. 나도 그래요. 뭐 가다가 이제 막 사진 찍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누라는 한참 저 앞에 가서 걸어가고 있고 나는 이제 멈춰서 순간 이거 하고 있었는데 보면은 막 한 3-40m 앞에 가고 있으니까 막 그걸 또 막 할줄 알고 또 괜히 미안한 것 같고 그러니까 또 다시 따라가고 갑자기 그렇죠. 안 보일 때 있죠. 그러면 제가 이제 처음 하는 곳인데 이게 좀 이 공간 감각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막 순간적으로 좀 당황해서 막 찾아요. 근데 저쪽 끝에서 좀 보이면 좋다고요. 쫓아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생겨요. 근데 나중에 저 경험으로는 같이 그렇게 다니다가 찍은 사진 중에서 좋은 사진 골라내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 가고 막 몰입해서 찍은 사진이 좋은 경우도 있지만 당신하고 다니면 명품이 나와. 그럴 때가 실제 있어요. 많이 있어요. 당신하고 그때 갔을 때 찍은 거야. 물론 그런 것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작품은 하러 가면 몰입하고 뭔가 집중하려면 혼자 가는 게
작품 하는데 무슨 둘이 다니고 놀러 다니고 그러는데 또 어떤 때는 같이 동행하다가 또 얻는 것들도 많아서 그렇게 좀 타인 신경 쓰긴 하지만 이제 좋을 때는 좀 멈춰서 찍고 그런 거. 조금 배려하는 게 뭐냐면 이제 사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그냥 찍고 있으면 그냥 아무렇지나게 슬슬 가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혼자 또 찍고 또 네. 뛰어가지고 그렇죠. 좀 관심 가지고 이제 지속적으로 하고 또 하여튼 혜진 씨도 나무 계속 하고 또 구름 찍는 저기 현수 씨도 또 열심히 하고 대문을 열심히 찍었던 또 서희 씨도 이제 사진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고 또 서울의 또 풍경을 도시 풍경을 항시 열심히 스냅으로 잘 보내줬던 예? 수정 씨도 좀 이제 이것들이 삐졌나 싶기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성경 보는 것도 재밌었는데 예. 그리고 이제 또 아주 그 날카로운 시인의 눈으로 즉흥적으로 사진을 잘 보내주는 또 정록 씨, 정록 시인도 또 이번 달에 안 보냈고 아무튼 하여튼 뭐 잘 지내시고 네, 또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